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자, 한번 또 라디오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천 회장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 또 아마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들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668을 가리키고 있네요. 2668을 가리키고 있고 개인들이 한 263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어요. 외인들은 한 2125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525억 정도를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역시 하방으로 흘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뭐 오히려 개인들이 사고 있네요. 894 오히려 894.04인데 0.56% 정도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다. 코스피 200이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79억 사고 있고 외국인이 15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95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개인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들 시가총액 쭉 보니까 1등부터 한 10등까지는 다 빠지고 있네요. 거의. 삼성전자도 한 900원 빠지고 있고요. LG엔솔 1,800원 정도 흐르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1.2% 빠지네요. 네이버 1.5%, 삼바는 보합이고 우선주 0.3%, 카카오 1%, 현대차 0.59%, LG화학 0.6%, SDI 0.2%, 기아 0.8%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까지 빠졌는데 오늘은 그 셀트리온이 좀 잘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한 2.3% 정도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3.9% 좀 상승 좋아요. 에코프리미엄 1.5% 빠지고 있고 파라비스 1.9% 빠지고 있네요. LNF 0.1% 약은 약보합이고 카카오게임즈는 0.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한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셀트리온 계열들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좋은 소식이 있겠죠. 하여튼 잘 오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리고 미국 관련된 소식을 또 여러분들에게 잠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이 또 결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또 약세로 마감을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큰일이죠. 또 미국 인플레이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12.18포인트 내려서 33,174로 마감을 했고 S&P 500도 한 0.4% 내려서 4,259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 나스닥도 128.58포인트 내려서 13,129.96으로 장을 마쳤더라고요. 거의 한 1% 가까이 좀 내렸어요.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고 1.9955 했는데 1.95에서 1.991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금리가. 아직 그러니까 이날 하여튼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외무장관 간 협상이 포위된 그 도시 마리우폴에서 탈출하려는 민간인들을 위한 안전한 탈출로 문제를 포함해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났다. 뭐 그런 소식에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일단은 동요하는 것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평화회담하고 이에 따른 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진단이 되는 거죠. 이날 또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입니다. 쉐브론이 또 한 2.7% 오르고 엑슨모빌이 한 3.1% 나도 올라요. 옥시덴탈, 뭐 대본에너지도 각각 상승을 했고 APA가 한 3.46%, 다이아몬드 에너지 3.09%나 또 오른다. 아마존이 또 재밌는 이야기 나오네. 아마존 제가 볼 때는 20대 1 정도 주식 분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의 그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후 주가가 5.4% 정도 이제 급등을 해요. 또 아마존 20대 1 주식 분할한다는 거죠. 크루즈도 상승을 했어요. 카니발 2.2% 정도, 노르웨이 크루즈 2.8% 정도 오르고 로얄 캐리비안도 한 2.1% 정도 상승했다. 항공주 엇갈린 모습을 보이네요. 델타항공 0.65, 아메리칸항공 0.7% 정도 하락을 하네요. 보니까 기름값이 오르니까 좀 빠지는데 또 반면에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올랐어요. 0.9% 정도. 유나이티드 항공도 0.8% 정도 올랐다. 지금 또 이 밖에 기술주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그럼 애플 보니까 애플이 한 2.72%나 하락을 했네요. 테슬라도 한 2.4%, 엔비디아도 좀 빠지고 있는데, 펠로톤하고 준비해도 다 빠지고, AMD가 4.14%나 빠집니다. AMD. 퀄컴도 한 1.53%, 인텔도 2.04%.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지수도 많이 빠졌죠. 여기 또 더 황당한 게 또 뭐냐면 쿠팡이야. 쿠팡은 16.57%는 완전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 뭐 리비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요. 하여튼 글로벌 그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사업을 이제 폐쇄한다고 밝힌 골드만삭스 보니까 한 1.1% 정도 하락을 합니다. 하여튼 이날 같은 내용을 발표한 그 JP 모건 체이스가 한 1.19% 정도 이제 하락을 해요. 하여튼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관측들을 하고 있고 미국 노동부에 따르니까 지난 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7.9%나 상승을 했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7.8%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하여튼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고 전월 대비로도 0.8%나 상승을 했어요. 변동성이 큰 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5%, 1년 전보다는 6.4%나 오른 거죠. 또 휘발유 가격도 전달보다 한 0.6% 정도 상승을 합니다. 월간 상승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2월 마지막 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런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하는데 3월 물가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3월 CPI가 8%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미국 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해버립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등급의 그 무연 휘발유 소매 가격이 19.3%로 올랐어. 엄청 올랐어요. 식품 가격도 한 1% 올랐고요. 지금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12개월 대비로는 7.9% 상승했고 98년, 1981년 이후 가장 높다. 1981년 가장 높아요. 식품 가격도. 그러니까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진 않는데 그 치솟는 유가나 곡물, 금속 가격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주거 비용도 전달 대비해서 0.5%나 상승을 해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임대료도 월간 기준 0.6% 상승을 합니다. 1987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얼마나 더 효과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까지 그 월가에 경제학자들하고 연방준비제도는 그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곧 정점을 찍고 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희망처럼 빨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상 못한 그 신속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도 단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도 하고 있던데 하여튼 경제학자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은 소비자들은 곧바로 인정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안정을 인정이 아니라 안정을 찾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물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임금이 인상된 것보다 훨씬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렇게 덧붙이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하여튼 상당히 참 별로 안 좋네요. 하여튼 인플레이션 상황은 나아지지는 않고 악화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불행하게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다. 지금 시장 분석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올 상반기 중 가능한 긴축 정책을 서둘러 펴려고 하겠지만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시장이 출렁일 수 있어요. 그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 안전벨트.
인내심을 갖고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이제 말라는 겁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4월 인더분 배럴당 2.85달러, 서브텍사스 원유가 내렸죠. 105.85달러입니다. 지금 보니까 5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한 1.91달러 내려서 109.2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금 가격도 강세를 보이네요. 온스당 13.70달러 올라서 2001.90달러입니다. 달러와 강세고, 달러 인덱스 0.56% 올라서 98.52를 기록 중이네.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하여튼 금 가격도 지금 요동치고 있고, 우리의 삼성전자는 오늘 보니까 한 7만 한 200원 정도, 3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1100원, 1000원 정도는 빠질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한 60만 주도 팔고 있는데, 이른 시간이라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외인 기관 중에 보니까 다이와가 52만, 노무라 29만, JP가 한 20만 정도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CS가 많이 팔고 있어요. 91만 5천 주, 또 JP모건 28만, 그리고 맥쿼리 23만, CER 17만, 멜리치 3만에서 외인들이 다양한 기관들에서 지금 현재 매도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주는 한 6만 3,200원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 300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종가 악마가 나와서 그런지 좀 덜 빠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본주에 비해서.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좀 흘러내릴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한 1852중 찔릴 거면 사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맥쿼리가 29,000, 지금 CS 12,000, 모건 12,000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데 메릴린치가 82,000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네요. 눈에 띄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뭐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본주는 7만 원까지도 한번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를 한 거죠. 7만 원 지지. 그리고 우선주는 6만 3천 원 지지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조급하게 매수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관망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형편,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주워 담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매수하려 하지 말고,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매수해야 합니까? 물어보는데, 언제까지란 말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목표한 그 기간까지 하시는 거야. 만약에 올해면 올해까지, 내년까지 하시는 거고, 10년이면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모으는 거지, 뭐 지금 뭐 모으고 또 딴 데 안 모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의 기준이 그래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가지고 만드십시오. 룰을 만들어, 투자의 룰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봬요.